여론조사.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아니지.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는 수요일 목요일에 합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지지율이 또 떨어졌네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올라갔고요. 긍정 28, 부정 63. 저거 2배가 넘잖아요. 28에 둘은 56일 테니까요. 네. 이미 윤석열은 탄핵 상태다. 상담원 앞에서도 윤석열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63%예요. 다시 한번 다시 정립을 시켜드릴게요. 워낙 기저효과가 있어가지고 모든 여론조사에 60만 넘으면 여론조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겠다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63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르겠다라는 걸 제외하고 나면 2점 척도라고 하면 저쪽에 나머지 37 정도는 긍정평가해야 되지만 정신 무관심층들이 기본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명이 안 됩니다. 100명 중에.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20%나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좋아한다는 사람은 주변에서 볼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이렇게 숫자에는 드러나거든요. 저는 그게 더 신기합니다. 아유, 그건 모르지. 내가 말했잖아요. 민주시민이 아니라고. 저 사람들 빼고 나면요. 대한민국 만장일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향별로 한번 볼까요? 이념 성향별로. 참 진짜 무능하신 분들이 부지런하기는 해요. 할 일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전화가 오면은 나는 무조건 여론조사 받아야지. 309명 보수, 진보 259명. 이것도 딱 50명 차이가 납니다. 50명 차이면 5% 차이인 거예요. 1000명이니까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지금 천하통일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지역의 부정평가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 못 시키면 민주당한테 역부입니다. 대구 경북이 50% 잘못하고 있다 50%. 이게 진짜 이야기하는 바가 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정치권의 문제점은 그래 나 윤석열이라 국민의힘 싫다. 다만 대신에 그 표가 민주당한테 안 간다는 분위기인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지형에서 총선 다시 하잖아요. 야당 200석 넘습니다. 왜냐하면 긴가민 가던 사람들이 야 윤석열이가 총선 때 참패를 했으니까 좀 달라지겠지 기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분노에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우리가 여러분들 수년 동안 우리가 방송 여론조사를 분석해드렸을 때 이야기 드린 거잖아요. 여론조사는 여론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진영의 사기를 대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친명 학살 해갖고 그때 막 민주당 선거 진다고 난리쳤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안 흔들렸잖아. 총선 막상 들어가면 완전 상황 달라진다. 그래서 민주당 등 야당이 무려 192석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 여론조사 볼 것도 없는 것이고. 자, 오늘 그 청문회가 사실 좀 맥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많이 안 나와서 오늘 나온 증인이 최재형 목사. 최재형 목사한테 질문이 주로 집중되고요. 다음에 시민보 기자 등인데 김건희 측에서 안 나오면 우리는 분노를 해야 되겠지만 딱히 분리할 것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 대통령실 갔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근데 더 분노스러운 건요. 경찰 놈들이 막는데 이게 국민의 대표들이잖아요. 지금 그 구청 국회의원들이. 네. 근데 자기가 누군지 소속도 안 밝히는 경찰들이 막아서요. 그러니까 저게 참 웃긴 거죠. 김건희는 검찰은 출장 조사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친히 출장 가주니까 왜 안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 검찰 이렇게 환영하듯이 검찰 안아주듯이 국회의원들도 받아줘야지. 전두환 때도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받아갔다고요. 그때보다 더 지금 퇴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저거 다 누구 뜻이겠어요? 윤석열 뜻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그 김건희의 총 형량만 늘리는 짓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예, 자기 무덤 파는 짓이에요. 저런 모습이 윤석열 정권의 지금
끝나간다는 상징적 장면 중에 하나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빨치산 이력이 드러났다 치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한마디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저런 상황에 있잖아요. 차라리 김건희가 나와서 내 상황들을 설명했다면 국민들이 납득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지도 몰라요.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를 할 거면 깨놓고 얼굴 까놓고 정색하고 궁서체로 기자회견을 해야죠. 검찰 출석하는데 비공개로 검사들 휴대폰까지 뺏는 지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오늘 청문회 시작하는데 그런 지점인 거예요. 김건희 녹취가 나왔습니다. 삼부 토건과는 가족 같은 사이다. 이거 못 들게 하려고 국민의힘이 지랄했지만 들었어요. 결국에는 정청래 위원장이나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바라는 바가 저런 거였을 거예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까지 가는 거예요. 저게 의혹이. 그러니까 저렇게 막으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유상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삼부 토건과 정말 밀접한 관계 삼부랑 했구나. 주가 조작이 뭔가 있네라는 의심만 더 짙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기 지금 달라붙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거든요. 삼부 토건에서 분명 뭐 나옵니다. 예. 특히 그 삼부토건이라는 그 회사가 윤석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 김건희하고는 또 어떤 인연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다양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시 부른답니다. 김건희 뭐냐. 나올 때까지 일단 고발하고 입법청문회 때 다시 부른답니다. 저거는 법적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고발하고. 저것도 특혜죠. 사실은. 한 번 더 그러니까 부르는 거.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장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따가 김건희 이야기 따로 하겠습니다만. 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조사를 받았어의 방점을 찍고 있잖아요. 형식은 떠나서. 역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주가 조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권을 지키려면 사실은 김건희가 나왔어야 된다고요. 그게 연장하는데 한 6개월 더 연장하는 용도로 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국민의힘 지지층에 동정 여론이 생길 테니까요. 안 됩니다. 저도 저런 대가리는 정치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돌아온 탕자님. 민정수석 내세워 검찰 입 막고 정치검사들 이용해서 수사 막고 금융당국 수장 이용해서 조사 막고 국짐단 108명 이용해서 국회 입법권 부정하고 있지만 모래 위에 쌓은 성 곧 무너질 것입니다. 지치지 말자 새날민주당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